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성국 칼럼은 우선 저부터 좀 반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지금은 종북주사파와의 진지전이다. 문화 헤게모니 투쟁이 핵심이다.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책에다가도 쓰고 논평으로도 하고 특강으로도 했지만 1년 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정권 탈환을 한 직후에는 저도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였는지 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전 정권 탈환은 1년 전 정권 탈환은 종북 주사파와의 수많은 전투 중에 한 번 이긴,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고지전이긴 했으나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 중요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 탈환한 것을 계기로 그야말로 치열하고 치밀하게 진지전을 계속해 나갔어야 됐어요. 문화 헤게모니 투쟁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어야 됐습니다. 승세를 타고 밀어붙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념전쟁,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국가경영을 한다고 다 초점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경영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하고 전문가들을 잘 등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 종북주사파들한테 헤게모니 뺏기고 종북주사파들한테 다시 정권 넘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인수위 과정에서나 조각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됐던 대목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전선에 어떤 사람들을 내세울 것이냐 였던 겁니다. 저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투철하게 하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좌파와 종북주사파와의 이 문화 헤게모니 투쟁의 최전선일 수밖에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보훈입니다. 보훈. 문재인이가 김원봉이를 어떻게든 추소하려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보훈이에요. 거기를 박민식을 임명했어요. 아주 잘된 인사죠. 또 박원순 서울시 10년 동안 수천 개의 이 좌파 기생충 단체들이 서울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좌파 생태계를 쫙 구축하고 했던 그 진지들과 맞짱 뜨고 싸우는 자리는 행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저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북주사파들의 가장 강력한 진지 민노총, 정교조
이들과 맞짱 뜨는 자리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정식 장관이 그런 진지전의 적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체부입니다. 문체부는 문화, 체육, 또 신문, SNS 이쪽을 관장하는 부입니다. 좌파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이 문화체육관광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SNS, 신문, 드루킹, 지금의 네이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1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와. 문체부 장관 박보균, 이 사람 누구지? 고용노동부 이정식, 이 사람 누구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종북 주사파들과의 문화헤게모니 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전사들이 배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각을 보고 평가한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정확하게 그 포인트들을 잡아왔어요. 저것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단순히 정치적 사활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엄청난 좌파 생태계와 자기들의 먹거리, 이것들이 다 걸려있는 영역이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안이하게 상황을 봤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철저하게 이 핵심 전략 포스트를 인식하고 그 핵심 전략 포스트에 임명된 장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상민을 왜 탄핵시켰는지 그게 단순히 이태원 참사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상민은 처음부터 종북 주사파들이 수많은 자기들이 장악한 좌파 지방정부들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좌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자유우파의 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유우파 진영의 적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하고 처음부터 공격하고 마침내 지금 탄핵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1년 전 개각할 때 이상민 못지않게 경계한 사람이 누군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2022년 4월 20일자 기사예요. 당시에 조각 명단이 발표되면서 청문회 준비가 막 시작되던 그때입니다. 그때 경향신문은 문체부 후보로 지명된 박보균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박보균이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박보균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박보균 기자가 쓴 칼럼 내용을 가지고 박보균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포인트가 뭐냐? 박보균을 전쟁광으로 몰고 있습니다. 박보균 칼럼에는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핵무기는 자주국방의 도구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핵무기는 자주국방의 도구죠. 우리가 그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겠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해구산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서 지금 자주국방의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전쟁강으로 몰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임오경이라는 자 있습니다. 핸드볼 했던 이자가 뭘 안다고.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자가 들어가니까 문체위원으로 있으면서 박보균을 저격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이자가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박보균이 후보로 지명된 최근 5년 동안 주로 전쟁 관련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칼럼을 썼다. 이걸 또 시비 걸고 나섰어요. 어느 기자나 대기자가 돼서 칼럼을 쓸 때는 자기 컨셉이 있는 거예요. 박보균은 전쟁이야말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전쟁 박물관들을 다른 나라에 취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들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박보균의 칼럼에는 핵무장론을 강조하거나 전시 상황에 대한 이 소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칼럼에는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칼럼에서 프랑스 드골 기념관을 방문한 후 핵무기는 프랑스 국가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누구도 프랑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 드골의 연설도 소개했는데 박보균 칼럼에서 프랑스는 드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걸 인용했다고 전쟁강으로 몰고 있어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생 의리를 중시했다는 걸 가지고서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의리를 중시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칼럼에 썼다고 그거 가지고서 비난하고 있어요. 한국 현대사의 주연은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주장 갖고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현대사의 주연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이 현대사의 주역이 아니라면 김일성이가 주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헌영이가 주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박보균 칼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저 종북 주사파들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18명의 장관들을 지명했을 때 이상민과 박보균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고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타겟 중에 하나는 지금 탄핵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또 하나 박보균은 어떻게 돼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경우에 경질 1호로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프레임 덮어 씌워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체 1순위 6곳.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중기부. 문체부, 기울어진 언론지형 대응 못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첫 개각 대상에 오를 것. 윤 정부 첫 개각 대상 문체부, 복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부처 장관이 개편 1순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바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이 써 제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이건 산자부죠. 탈원전은 산자부, 이념적 환경정책은 환경부입니다.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산자부와 환경부를 겨냥해서 산자부와 환경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용까지 해놓고 나서 여전히 개각 1순위는 문체부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문체부가 언론 환경 대응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언론, 지금 방송은 문체부 소관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KBS, MBC, YTN, 연합, 그리고 각종 종편, KBS 라디오에 KBS, MBC의 라디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교통방송은 문체부가 아니라 서울시 소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느끼고 있는 것, 이 언론들은 방통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문체부 장관이 개각 1순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가? 1년 전부터 이상민과 박보균이 종북 주사파들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 국무조정실이죠. 국무총리사나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중간 점검 1년간 일한 것에 대한 평가서에 보면 A학점 받은 부서와 C학점 받은 부서가 있어요. A학점 어디 받았냐?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일 잘했다고 A학점 받았어요. 그럼 일 못한 C학점은 어디냐? 국방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입니다. 나머지는 차관급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어디쯤 가 있냐? 중간쯤 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아예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대면 보고도 직접 안 받았습니다. 왜?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함께 하거나 또는 미국 국빈관무 같은 중요한 행사에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일이 중요하거나 또는 신뢰하거나 그런 뜻이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아마 거의 처음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매우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일 못해서 곧 잘릴 사람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치동맹을 강조했고 문화동맹까지 강조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종북 주사파들이 진짜로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
아주 정교하게 이 타겟팅해서 은밀하게 움직여서 여론 조작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문화전쟁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장관들이 열심히 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파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일 잘한다 하는 장관 뭐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제가 바라보는 원희룡 장관이 진짜 잘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산하 문재인이가 알박기한 공공기관장들을 가장 먼저 퇴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도로공사, 코레일, LH공사 이런 문재인이가 알박기 하고 간 공공기관장들을 가장 빨리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일 잘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념 전쟁에서는 적의 장수들을 처단을 해야 돼요. 최근에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잘랐습니다. 한 2달 됐어요. 윤법무론자를 잘랐는데 이자 3년 헤쳐먹고 문재인이가 가면서 다시 한번 연임시켜서 알박기 해놓고 간 자입니다. 자, 국립현대미술관이 뭐 대단하냐? 대단하죠. 왜? 좌파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자기 작품이 한번 소장되는 것은 모든 화가들의 꿈이에요. 노벨상 같은 겁니다. 그 권한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하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 순간 작품 가격이 2배, 3배 뛰어. 그걸 소장하고 있는 화랑이 2배, 3배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다 좌파들의 커넥션에 의해서 좌파 커넥션, 좌파 생태계, 좌파 생존계 이렇게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좌파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책, 출판, 심지어 문재인이까지 지금 서점 사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은 세종도서사업이라는 겁니다. 세종도서사업. 무려 8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서 행사하는 건데 원래 취지는 양서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도서사업 좌파들이 좌파 작가들한테 지원 주고 좌파 작가들 세종도서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2배, 3배 올라가는 이런 출판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세종도서사업이에요. 책을 선임하고 선택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물모호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 영향력 있는 신망받는 인사들로 위촉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런 거 수술하고 있는 게 문체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뉴스 포털이요. 뭐 KBS, MBC나 종편이나 라디오는 그렇다 치고 그건 방통위 소관이니까. 그럼 문체부가 포털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8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비로소 국민의힘이 관심 갖고 네이버 규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문체부는 뉴스포털 저널리즘적 균형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에 이미 나섰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거대 포털 가짜뉴스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고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 비판에 근거해서 중단시켰어요. 전쟁은 이념 전쟁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가장 치열하게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문화전쟁터예요. 자, 과연 우리 자유우파가 이 문화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박범근 문체부 장관에게 단 한 번 격려와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뉴스인지도 모르고 뉴스들이 제공하는 곧 잘린대더라. 교체 1순위래. 일 못해서. 라고 하는데 현혹돼서 일 못하는 장관이라고 그냥 치부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 종북 주사파들은 1년 전 대통령의 취임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퇴진으로 촛불을 들고 나선 자들이에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표적을 설정해 놓고 단 한 번 흔들림 없이 공격해대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먼저 부상 입고 쓰러졌어요. 빨리 회복시켜서 원대 복귀시켜야죠. 두 번째 타깃이 박보균입니다. 문화 헤게모니 전쟁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저희 고성국 TV부터 말로는 진지전과 문화 헤게모니 전쟁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제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께 실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전쟁의 실제 전사가 누구냐, 왜 저들이 박보균을 무능한 장관으로 매도하면서 개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느냐, 그 음흉한 음모의 구도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대처해야 된다. 박보균뿐만 아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별 근거 없이 그 사람 뭐 좀 너무 충성파, 과잉 충성파인 것 같고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저 정북 주사파들이 왜 그 몇몇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어서 타깃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정북 주사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적 같은 정권 탈환을 이룬 후에 정북 주사파와의 이 이념 투쟁까지 끝난 걸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하면서 여러분께 이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